플러스가 되면 어쨌든 핵심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최소 뭐 5천억 이상 되는 데가 일단 기본적인 대상이고요. 그리고 사업주분들이 늘어나는 세부담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 와중에 세금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적게 내면 뭐 연말에 다 신고하고 나서 더 내거나 혹은 많이 내면 좀 돌려받거나 하는데 많이 내지 않고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어요? 생소하실 수 있는데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그 경정청구의 핵심은 그냥 저희가 단순히 세금을 그냥 무작정 돌려받는 건 아니고요. 네. 그 기업이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두 번째는 청년 포함 모든 연령대를 고용에 대해서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즉 한마디로 고용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못 받으신 세액공제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드리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고용을 한 기업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고용을 단순히 했다라기보다는 고용을 과거보다는 좀 증가시킨 기업, 이런 기업에 대해서 찾아 먹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세 환급을 받는 제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이제 플러스로 단순히 경정청구 안에 이제 국세 환급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증대시키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또 지원금이 있거든요. 고용지원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까지 저희가 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경정청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국세 환급, 두 번째로는 지원금. 요 두 가지를 이렇게 혜택을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챙기지 못한, 돌려받지 못한 세금도 찾아드리고 네. 그리고 또 그 중에 고용을 했다면 고용할 때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들을 못 받은 것들을 찾아드린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죠. 네. 의외로 이제 작은 기업 같은 경우들은 그거를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직원의 인력도 한정이 돼 있을 뿐더러 일단 세무기장 대리인께서 이제 거기까지 찾아주기에는 너무 많은 업무가 필요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별도의 많은 행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거는 뭐 업종 관계 없어요? 딱히 업종에 관계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딱 핵심은 청년 고용 증대 또는 이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한한 이제 법률적인 근거로 찾아드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원금 같은 경우 청년 고용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만 15세에서 만 34세. 34세. 네,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세액공제는 크게 그거 빼고는 없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지원금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저희가 드릴 때 보통 4대 보험 기준 5인 요 기준으로 많이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또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미세하게 다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 기준에 달해야만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세부적인 디테일한 거는 사실 조금 검토를 할 게 많고 큰 덩어리는 어찌됐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한해서 드리는 거라고 그게 보시면 됩니다. 핵심이네요. 그게 핵심입니다. 네. 혹시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일단 저희가 고용을 증대시켰다고 해서 단순히 뭐 인원이 많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저희가 찾아드리는 거는 단순히 뭐 1년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직전 5년 정도를 찾아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0년, 2019년, 18, 17, 16 네. 이렇게 5년치를 검토를 해드릴 수 있고요. 물론 그 연도별로 또 적용되는 법률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16, 17이 틀리고 뭐 18, 19가 틀립니다. 어찌됐든 그 세액공제에 대한 금액이 조금 다르긴 한데 고용이 증대된 케이스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5년 동안 고용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토탈적으로 마지막에 플러스가 되면 어찌됐든 핵심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례 중에 오히려 현재 인원이 2명이고요. 또 어느 기업은 현재 인원 기준에 썼을 때 한 10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10명인 데는 저희가 경정 청구한 금액이 한 500에서 700 정도가 됐고요. 네.
2명 정도 된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1,500에서 2,000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인원은 적어도 더 많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내막을 보게 되면 그 2명에 대한 부분이 지난 5년으로 봤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경우로 봤을 때 이제 플러스 된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회사에 직원이 많다, 적다 이 부분은 단순한 논리고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인원이 증가가 되면 받을 혜택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직 못 받았는데 우리도 해당이 되나? 이렇게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일단 체크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크게 이제 첫 번째로 어찌됐든 저희가 국세 환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기업이든 법인 기업이든 매년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보통 개인, 법인 다 합쳐서 매년 평균 한 최소 조건입니다. 네. 한 700만 원 정도. 네. 제일 좋은 건 매년 1,000만 원 정도를 좀 이렇게 일정하게 납부하는 회사가 가장 좋고요. 네. 또 이게 일정하게 납부한 게 좋지 뭐 한 개 연도는 굉장히 많이 내고 또 한 개 연도는 뭐 제로고 요런 거는 조금 좋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등락이 좀 일정해야 된다. 일정한 거. 네, 첫 번째는 세금을 일정량 납부를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뭐 돌려줄 저희가 세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찌됐든 과거보다 청년 고용이든 일반 고용이든 증가가 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5년 동안 시설, 기계. 어찌됐든 저희가 기계나 시설에 대해서 받는 또 세액공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계 구입이 있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고용에 관해서 일단 사촌이네 네. 혈족에 대한 부분이 없는지.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수한 그 고용이 있습니다. 뭐 장애인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크게 네 가지 체크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핵심은 네. 이제 회사를 더 키우기 위한 투자가 얼마나 있었느냐, 고용 그리고 이제 뭐 시설이라든지 그렇죠. 기계 설비 같은 것들. 그렇죠. 거기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아볼 때 좀 주의할 만한 것도 있어요? 네, 체크할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좀 저희가 기업에 검토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좀 핵심만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기장 세무대리인이 왜 이걸 못할까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세무사님은 다 있을 그렇죠. 텐데.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세금을 국세환급을 받게 되면 세무조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그거 진짜 생각 많이 하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첫 번째 세무대리인, 두 번째 세무조사.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일단 첫 번째 기장세무대리인이 왜 못할까? 이거는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면 지금 여러분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 또는 여러분들의 그 기업의 세무대리인이 절대 일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이거는 그냥 시장에 정해진 그 가격에 대한 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김밥 한 줄을 사면 뭐 1,500원, 2,000원에 대한 단가가 돼 있잖아요. 네. 물론 정확한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그만큼의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김밥 한 줄에 뭐 예를 들어 3,000원을 지불하고 저희가 뭐 라볶이를 받고 또는 뭐 어묵을 더 받지는 않잖아요. 네. 물론 단거리거나 돈을 더 지불하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저희가 일정의 중소기업은 그 기장세무대리인한테 일정의 기장료를 납입을 합니다. 네. 물론 회사의 사이즈, 컨디션에 따라 매월 납입하는 금액은 다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장료는 사실 정해진 가격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딱 그 기장료는 매 분기 또는 반기 매년 결산, 매인 매출에 대한 결산에 대해 포함된 합리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네. 세무대리인이 전혀 일을 하기 싫어서 뭐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네. 그 정해진 사회적인 룰, 통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네. 너무나 많은 일이 들어가고 맞아요. 시간과 네. 노력에 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물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돈을 더 지불하거나 네. 또는 너무나
관계가 네네. 어묵 떡볶이 주듯이 그렇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많이 친해서 아니면 뭐 뭔가 혜택을 많이 주고 받아서 내가 서비스로 해줄지언정 네, 이거를 그냥 좀 어느 정도 관계에서는 굉장히 해주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어렵다라는 거. 절대 기장 세무 대리인이 일을 안 하거나 능력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사실 이 주변에 많은 세무사님들 봐도요, 네네. 그 스케줄상 그렇게 네. 능동적으로 좀 챙겨주기가 어렵긴 네네네.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구조적인 문제고요. 거기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세무사님마다 자기 이제 좀 주특기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상속증여에 특화돼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부동산에 특화돼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세무조사에 특화돼 있듯이 사실 이 경정청구만 또 특화된 세무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업무 효율 또는 이제 국세 환급 했을 때 담당 관할 세무서의 대응 이런 능력치의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도 미세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주요 이제 업무 섹터들이 다르고 네. 네, 업무 영역이 다르니까.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기장 세무 대리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세무조사는 저희가 크게 이제 첫 번째로 연매출이 그래도 최소 뭐 5천억 이상 되는 데가 일단 기본적인 대상이고요. 그리고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홈택스로 봤었을 때 그 업종별로 매출 매입이 기본적으로 업종마다 이 기본적인 그 어떤 툴이 있는데 거기서 도드라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무조사의 가장 크게 핵심은 법인의 자금을 좀 뭔가 빼갔을 때, 뭔가 인출했을 때, 이거를 항목이 약간 불분명했을 때 세무조사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 국세환급 같은 경우는, 국세환급이나 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무서라든지 아니면 지원금 관련 관공서에 제출을 할 때 서류를 거기서 필요한 서류를 저희가 그쪽에 제출하고 그쪽에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세환급을 봤을 때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의 도장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단순히 그냥 엑시트를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그거에 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적으로 뭐 무조건 세무조사에 벗어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정기 세무조사라고 해서 받을 수는 있으나 네. 이런 경정 청구 때문에 네. 예, 받는 대상이 되지는 그렇죠. 않는다는 말씀 그렇죠. 이해할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찌됐든 그 국세환급 마무리는 네. 세무서의 결정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정부의 또 포커스가 어쨌든 고용이잖아요. 고용 네. 창출이다 보니까 만들어준 제도이고 그 제도 안에서 적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네, 어떤가요? 네,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출 매입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데 이거는 저희가 그런 어떤 재무제표 벌써 완성된 법인세 납부가 끝낸 그 세무서에서 결정된 사항을 건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고용에 관한 네. 아주 좋은 정책이잖아요. 네네. 고용에 관한 거를 못 찾아 먹은 것에 대한 청구거든요. 네네. 지금 당장 못 챙긴 것도 5년치 것도 나중에 찾아갈 수 그렇죠. 있게끔 만들어준 제도니까요. 그렇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